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즐겨 써먹는 거짓말 몇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상 잘 보시고 속지 마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잘 대응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피해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이죠.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유자료, 그 다음에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죠.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또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에 일일 교통비 8,000원이죠. 이런 식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장애가 남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이 장애가 남는 만큼의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종종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말은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 그러면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치료는 생각하지도 않고서 빨리 보험회사와 합의금 줄어들기 전에 합의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적은 피해자를 조급하게 압박을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무리 피해자가 과실이 많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과실이 아주 많은 환자인 경우라도 과실상계를 해서 피해자에게 주게 될 합의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서 보험사의 손해를 줄여보려는 그 하나의 술책으로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피해자들 그런 말에 겁먹지 마시고 몸이 나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진료 기록이죠. 또 MRI나 CT를 찍고 나면 영상 CD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자기네가 의료 자문을 받아서 합의금을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말을 하면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Nope.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정밀검사 CD, 진료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을 보험회사에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보험회사의 행태를 물타기 수법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법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금감원에서도 의료 자문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보험회사와 연관된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받으면 의료 자문 의사는 자문 소견의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의료 자문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Nope.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러한 거짓에 속지 마시고 꼭 진료기록 및 영상 CD를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본 후에 결정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만약 실수라도 얼굴이 좀 착해 보여서 보험회사 직원이 좀 자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CD와 진료기록, 수술 기록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자문 결과를 가져올 때는 꼭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29%의 영구 장애가 확실한데도 우리 자문 결과는 14.5% 영구 장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29% 장애는 맞는데 한시적으로 5년 정도의 장애가 자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물을 타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나 추간판 탈출증이죠. 디스크인데요. 보험사에서 자문 받아보자면서 CD, 그 다음에 정밀검사 판독지를 달라 합니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타기 수법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가 공존하는 병명에서 사고 기여도는 낮추고 기왕증은 높이고 해서 전형적으로 물을 타는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여기에 엄청 당했을 겁니다. 어때요? 수법이 다 비슷하죠? 이 수법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합의금을 좀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말도 종종 하곤 합니다.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이거나 사망사고 피해자, 조금 크게 다친 경우일 텐데요. 보험회사 직원은 특인을 좀 받아서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합의금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믿을 수 있나요? Nope. 보험회사의 속성을 읽어야 합니다. 특인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보다도 더 많은 합의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경계 대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보험사의 본사 특인을 받아보자는 것은 합의금이 많은 경우인데요. 즉 사망사고이거나 개호 환자, 또 장애가 남는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상 환자는 안타깝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특이는 보험회사의 본사인 송무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니까요. 예를 든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이 되는 그런 피해자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히 인정해서 약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특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 한 80% 선이죠. 합의금을 주고 끝내겠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짱구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 절대 할 것 같나요? 특인을 해서 1억 6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그 금액보다도 20, 3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확실히 주어야 할 돈에서 80% 정도만 주고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 제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물론 전문가와 치밀한 법률적 분석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특인을 적당히 받아들여야 할 피해자는요. 첫 번째로 마음이 좀 조급한 피해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어떤 결정을 하고도 쉽게 번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심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인을 해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인을 받지 말아야 할 피해자도 있겠죠. 첫 번째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강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인 결정 판단을 하기 전에도 꼭 전문가와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회사가 즐겨하는 3대 거짓말에 대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잘 대응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